국제 결혼 후 배우자가 도망가는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국제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한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국제 결혼 사기의 사실관계는 사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일을 좀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혼인했던 사실 자체를 없애고 싶죠. 재혼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혼인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 결혼, 즉 사기 국제 결혼이죠. 국제 결혼 후 배우자가 도망가는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볼게요. 결혼 2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 노래방에서 붙잡히자 한 마리. 열흘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그리고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근데 노래방에서 이제 체포되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서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국제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한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요새는 좀 특이한 점이, 이제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 남성분들의 국제 결혼하는 나이대가 40, 50대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20, 30대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렇게 국제 결혼의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 그와 마찬가지로 사기 국제 결혼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체감이 가능한데요. 실제 저한테 이혼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국제 결혼의 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기 국제 결혼의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도 국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기 국제 결혼도 많이 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국제 결혼 사기의 사실관계는 사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서 주선을 받고 좀 만남을 갖다가 이제 혼인을 하고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혼인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 비자 발급받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아내가 도주, 이런 경우거든요. 이때 사실 혼인 취소 사유가 있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이 국제 사기 결혼을 당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가장 원하시는 게 혼인 무효 소송이에요. 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그냥 호적을 좀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이 무효로 돌아가면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 국제 결혼을 당하신 분들은 저한테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혼인 무효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물론 증거관계가 굉장히 명백하다면 혼인 무효를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백한 증거라는 건 처음에 이제 만남을 가질 때부터 본인의 이름을 속였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인적사항을 속였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꾸준히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다거나, 요새는 그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죠. 이렇게 애시당초 그냥 비자 취득 목적임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경우, 나와 혼인을 유지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이 인용되겠지만, 그 외에는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정황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그냥 좀 각색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비자 발급받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편지를 남기고 도주했어요.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이게 애시당초 혼인할 의사가 없어서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인지, 아니면 비자 발급받고 한국에 와서 한 2주 정도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혼인할 의사가 그제야 없어져서 도주한 것인지를 법원으로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내심의 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혼인 무효 소송은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한 가지 볼게요. 이 판시 내용을 보면 원심, 대법원 직전 심급을 의미합니다. 이 원심에서는 도주한 배우자, 피고가 본인의 부모의 이름을 다르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동거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애당초 피고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혼인 무효를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죠.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모 이름 다르게 알려줬어. 그리고 와서 뭐 한 40일 있다가 도주했어. 근데 그 두 가지 사정만으로 과연 애시당초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대법원은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해서 원심의 혼인무효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죠. 정말 까다롭죠? 사실 뭐 이렇게 뭐 도주했고 이렇다면 사실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기 결혼을 국제 결혼이나 꼭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좀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혼인했던 사실 자체를 없애고 싶죠. 재혼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혼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많이들 원하시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보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러면 신분관계 해소 방법을 조금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도주한 배우자 그리고 결혼 중개업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개업체의 경우에는 결혼 중개업에 관련하는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혼 중개업체가 허위 과장 광고 뭐 이런 거 했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 배우자 신상 정보를 좀 다르게 제공하는 등 이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도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뭐 위자료, 기타 아니면 혼인 무효 소송이 인용됐다고 한다면 애당초 나한테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나를 속인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발생한 피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결혼 중개업체 수수료, 뭐 결혼식 비용, 뭐 예식 비용, 기타 모든 재반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대개 그 도주한 상대방이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판결에 승소해봤자 집행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판결문은 사실상 큰 의미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소송은 언제나 후속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국제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연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금 소개해주는 주선해주는 그 배우자의 과실은 업체의 과실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넣는다거나 이게 너무 과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내가 이제 혼인신고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비자 발급받고 3개월 이내에 그 배우자가 도주한다. 그럼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결혼중개업체가 진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거나 하면 이제 결혼중개업체 입장에서도 그 신부감을 거르는데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겠죠. 따라서 이런 좀 예상되는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은 사기 국제 결혼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분상 그리고 금전상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